축하합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구독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넘기면 당신은 평생 남의 집 월세나 갚아주는 유료 구독자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7만 원. 이 숫자를 보고 단순히 세상 살기 팍팍하다며 혀를 차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설계자들은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공포의 설계도를 봅니다. 147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고객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후킹 장치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물건을 팔러 시장에 나갔는데 옆집 상인이 물건이 딱 하나 남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게다가 그 물건을 못 사면 내일부터 굶어야 한다고 압박하죠.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공급 물량이 2만 가구에서 4천 가구로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숫자가 주는 공포는 논리를 압도합니다. 데이터로 위기감을 조성하면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의심하기보다 지금 안 사면 끝장이다 라는 생존 본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뛰어난 성능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결핍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하죠. 자, 이제 당신의 뇌에는 서울 아파트는 비싸고 귀하다는 인식이 완전히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좁은 곳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옵니다. 비싼 아파트 대신 선택했던 그 수많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 그 최후의 보루들이 사실은 당신을 기다리던 더 거대한 함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왜 사람들은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아파트를 포기하면 빌라로 가면 된다는 말,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밀었던 마지막 탈출구는 방금 폐쇄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고객의 모든 대안을 차단해서 결국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드는 완충집의 소멸 전략을 해부합니다. 보통 비즈니스에서는 1등 제품이 너무 비싸면 2등, 3등 제품으로 고객이 분산되죠. 하지만 지금 서울 주택시장은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월세가 치솟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8평, 9평짜리 소형 빌라로 전이된 겁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제는 강북과 노원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구조로 보면 대안의 말살입니다. 고객이 도망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아파트가 명품이라면 빌라는 가성비 제품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가성비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시장은 아주 기괴한 형태로 변합니다. 고객은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존 문제로 몰리게 됩니다. 8평짜리 방 한 칸에 월 소득의 40%를 쏟아부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 이건 단순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시장 설계자들이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비즈니스는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내 제품 말고는 다른 대안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판을 짜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빌라 시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안이 사라진 고객은 가격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120만 원이 비싸다고 투덜대면서도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좁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 불합리한 게임판에서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버티기에 돌입하는 걸까요? 지금 서울 집주인들은 더 이상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에 목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월급 40%를 매달 꼬박꼬박 자동 결제시키는 구독 시스템을 구축했죠. 전세 사기가 터지고 금리가 너를 뛰는 세상에서 집주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목돈을 굴리는 리스크보다 매달 들어오는 확정 수익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이건 비즈니스 구조에서 보면 완벽한 체질 개선입니다. 고객이 느끼는 전세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한 겁니다.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그래도 내 돈은 안전해 라며 안도합니다. 공포를 안심으로 바꿔 팔면서 수익 구조를 일회성 거래에서 정기 구독형으로 전환시킨 것이죠. 고객의 고통과 불안이 곧 나의 안정적인 연금이 되는 이 역설적인 연금술, 이것이 바로 현대 비즈니스가 가장 탐내는 리스크 전가형 수익 모델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집주인은 승리했고 시스템은 완성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제 발로 이 월세 감옥을 찾아와 줄을 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 비합리적인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은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오히려 제발 여기서 더 살게 해주세요 라며 매달리는 걸까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이 시스템의 종신회원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고객이 서비스가 좋아서 남는 게 아니라 나가는 순간 인생이 무너질까봐 억지로 충성하게 만드는 부정적 락인의 정점을 해부합니다.
이사 문의보다 계약 연장 문의가 쏟아지는 기이한 현상, 그 이면에는 설계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비싼 월세와 더 열악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학습한 고객들은 결국 지옥 같은 현재를 더 큰 지옥 같은 미래보다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 구조에서 보면 고객을 시스템 안에 영구히 가두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입니다. 갱신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장치는 겉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구조 안에서 발을 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대안을 없애고 리스크를 강조하며 결국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 월세 시장이 완성한 강요된 충성의 메커니즘입니다. 고객은 만족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탈출 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하는 겁니다. AI 시대에 당신이 설계할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자유를 주는 날개입니까?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안락한 감옥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 아파트 월세 150만 원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정교한 성궁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결핍을 설계하고 대안을 말살하며 공포를 구독형 수익으로 전환해 고객을 가두는 이 4단계 프로세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승리하는 비즈니스가 공유하는 성공의 해부도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게임판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이 분석이 당신의 비즈니스 본능을 깨우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